울산 아카데미 학원 원장 박우상입니다. 자, 오늘도 또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매일같이 저희들이 핫투자처, 성공투자를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로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은 르리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 대해서 활용하는 방향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으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메인에 르리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검색창이 뜬다는 거죠. 그럼 내가 원하는, 지금 저는 제 지인이 이 물건을 좀 분석해 달라 하는 물건이 있는데 그걸 이제 오늘 지금 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이렇게 편리하기 위해서 지번을 이렇게 입력을 시켜 놨었습니다. 자, 이렇게 호출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에 대한 전면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표지가 이렇게 이제 뜹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상단에 보면은 주소 찾기와 지도로 찾기가 있는데 토지는 거의 주소로 찾기를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검색창에 이렇게 울주군 서생면 나사리 산 50-5번지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서 제가 검색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최근에 이제 검색한 것들이 항상 이렇게 밑에 이렇게 깔리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검색했던 것은 이 부분에서 편리하게 빨리 또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내가 동음만, 이 동하고 지번만 넣으면은 간편하게 출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요. 자, 위에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소재지와, 자, 여러분들 제가 조금 확대를 해서 보기 쉽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소재지와 이렇게 지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도별로 이렇게 공시지가와 면적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기본과 통합이 있다는 거지요. 보통 보면은 중개인들 그렇고 일반 투자자들도 보면은 검색할 때 이 기본만 검색하고 닫아버립니다. 근데 통합이라는 기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통합이라는 것을 기본은 이렇게 기본적인 용도, 국계법과 다른 법령과 그 다음에 이제 시행령, 시행규칙하고 여기 보면은 지적도면이 이렇게 표시가 되면서 우측의 카테고리를 보면은 법례가 있습니다. 이런 법례가 있고 또 상단에 있는 국계법에 대한 도시지역과 자연녹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다른 법령, 이런 것들 구역이죠. 지역 및 지역, 구역, 지구가 지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법령들, 이 토지에 대해서 권리가 있는 법령은 이 아래쪽에 이 법령 해설집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을 잘 하시면 된다는 거죠. 도시지역이 뭔지에 대한 것을 이 시행령을 이렇게 보시면요. 도시지역에 관한 법률 규칙들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도시지역에 대한 것을 이렇게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위에 보면 자연녹지라는 게 있습니다. 자연녹지라는 이 것에 대해서도 보면은 이렇게 그 중에서도 그 지역의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법령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별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러면은 여기서 할 수 있는 자연녹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이렇게 한다. 4층 이하의 건축물이 한다. 그리고 이제 이런 종교시설을 할 수 있다. 뭐 운수시설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카테고리가 또 역사문화보존지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것들이 또 조리에 대해서 이렇게 법령 해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큰 틀에서 보는 거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통합이라는 것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이제 우리가 공인중개사들이 보면은 자격증을 획득을 하고 나서 창업을 하기 위해서 실무 교육을 가게 되면은 조견표를 줍니다. 건축 행위에 대한 조견표. 그게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 이 땅은 자연녹지,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인데 도시지역에서 자연녹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여기에서 다 볼 수가 있도록 나오는 거예요. 자연녹지에서 뭘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안 된다는 게 있잖아요. 공동주택과 아파트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
단독주택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다중주택도 가능하고, 다가구주택, 그 다음에 공간도 가능하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다는 거죠. 요게 이제 통합열람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일종 근린생활, 제2종 근린생활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그냥 바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통합 기능에서 가지고 있다는 거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본을 보시면은, 자, 구체적인 것을 전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제가 간략간략 활용하는 방법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왜냐면은 이 보통 보면은 중개사들도 그냥 이 프린트 해가지고 설명을 해버리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산 해가지고 산 50-5번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산자가 없으면은, 산자가 있으면은 이게 지적 도면이 6000분의 1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나와요. 그리고 산이 없으면은 1200분의 1로 기본적인 도면이 표시가 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6000분의 1로 나온다고 당황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6000분의 1로 나오니까 작게 나와요, 표시가. 근데 주변은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도로가 바다가 있고, 주변이 자연 녹지 경계가 있고, 여기 보전 녹지 경계가 있구나 하고, 그리고 이렇게 크게 보면은, 아, 자연 녹지 지역 안에는 준보전 산지고, 보전 녹지 지역 안에는 색깔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보전 산지다. 이것들은 이제 여기에 표시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에 보면은 이 자연 녹지 지역인데, 여기는 만일에 여기가 보전산지로 돼 있으면은 여기에 보전산지라고 뜹니다. 바로 아래쪽에. 다른 법령 시행령에 산지법 해가지고 보전산지라고 뜨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준보전산지이기 때문에 표시가 없고 일반적인 산지로 표시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개발행위 이제 그 시행 규칙이 있습니다. 업무 지침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자연녹지 지역은 유보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준보전 산지는 유보 지역입니다. 허가를 내달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표시가 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보시고 이걸 이제 확대를 시켜야 됩니다. 이 땅을, 이 토지를 내가 보고자 할 때 확대를 시킨다. 그럼 내가 원하는 면적에 대해서 1200분의 1로 이렇게 변경을 시켜서 확대를 시키면은 확대시켜서 올라온다는 거죠. 이렇게요. 자, 이러면은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땅 자체를 전체를 이렇게 보면서 본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카테고리가 있는데 역사문화 환경 보전 지역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역사문화 환경 보전 지역이라는 것이 빨간 라인으로 태를 갖고 있잖아요. 표시가, 범례가. 요게 이제 이렇게, 자,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역사문화 환경 보전 지역이라는 거죠. 만일에 이 토지 안에 걸려가 있는 땅을 허가를 받으면은 요 문화재 보호과에 협의를 거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래 라인에서 벗어나면 상관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라인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역사문화라는 거는 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면 간단해요. 예.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가지고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면 되는데, 그거는 또 다음 시간에 제가 또 그걸 확인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자, 녹색이 이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 자연 녹지라는 거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일종 주거지역은 노란 색깔에 있는 거는 일종 주거지역이라는 게 표시가 되어 있고, 전체는 도시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표시되어 있고, 이제 소로 이류라는 거는 여기에 보시면은 요렇게 소로 이류라는 것이 여기에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이 토지에는 소로 이류가 주변에 계획이 됐다는 이야기를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전반적인 지적 도면과, 그리고 이제 위에서 보는 이제 법령과, 국계법의 법령과 다른 법령과, 그 다음에 이제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것이 이 도면으로 다 표시가 된다는 거죠. 요것만 이해만 잘 하셔도 벌써 이거 이해 잘하고, 그러고 봐보시면요. 자연 녹지가 뭐냐 하는 것을 이렇게 딱 쳐보면요. 자연 녹지에 대한 이렇게 표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뭐 여러 가지로 자연 녹지가 이거 나오죠. 자연 녹지가 어떻다. 바로 나오는 거니까 활용하기가 좋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보면은 이걸 줄여서 위에 전체적인 페이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행위 제한이라는 위에 이제 이 카테고리를 이용을 잘 안 해요.
용적률 건폐율이 있고 지도보기가 있고 행위제한인과 도시계획이라는 카테고리가 4개가 깔려가 있는데 이걸 잘 활용을 안 한다는 겁니다. 자, 건폐율 용적률을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땅의 자연 녹지가 건폐율과 용적률이 얼마나 된다는 것을 바로 이거 클릭하면은 다 나와버려요. 자연 녹지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이 이렇게 다 나오고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다 있다는 겁니다. 요거 활용 잘 하시면 되고. 그런데 이거는 뭐 일반적인 중개인들 다 뭐 자연 녹지면 20%, 용적률 100%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행위제한을 보시면요. 이 행위제한 같은 경우는 이 땅이 자, 아까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의 자연녹지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단독주택이 가능하냐? 한번 해보면 되는 거예요. 클릭해서 열람하면요. 이게 단독주택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게 떠오릅니다. 이렇게. 자, 보십시오. 자, 도시지역에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에 단독주택이 가능하다 나오잖아요. 그 대신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 조례에 따라서 층수를 정한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4층 이하인데 도시군 조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울주군청이 이게 만일에 2층 이하만 해라 하면 2층 이하만 한다는 거죠. 요 지역엔 또 수변경관이나 특화경관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또 높이를 11m 이상이 못 간다면 못 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 이제 여기 보면은 용도에서 자, 이래 보시면요. 이제 제일 핫한 게 뭐냐면은 요 지역 주변에 인근 지역으로 해서 도시계획이 어떤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그거만 제가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이제 UPS인데 도시계획 정보 서비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닫아놓고 보면요. 요 주변에 이렇게 축소를 하면은 이 주변에 어떠한 주변에 도시계획이 있는지 도로의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게 자, 여기 현장이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바로 요 주변에 보니까 에너지융합산업단지라고 나오네요. 이게 이제 31만 평이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내년에 이제 준공 목적으로 해서 공사를 한창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금 31번 도로가 이렇게 이제 계획이 돼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개통을 이번에 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UPI에서 활용하는 방법은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